2019년 12월에 시작된 코로나 사태가 지금까지도 2021년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사실은 도쿄 올림픽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1년 연기가 되었고요. 이제 올해에도 코로나가 이렇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에서 지금 강행을 할 것인가, 취소를 할 것인가, 많은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만약에 그 강행을 한다면 역시 비용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도쿄올림픽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돈 문제만 갖고 이야기를 하면 일본 사람들이 섭섭해할 테고 이 지금 사실 이제 그 보시는 시청자분들 보시겠지만 저랑 이광태 교수님이랑 사회적 거리 하느라 사회적 거리두기 하느라 멀리 떨어져 앉아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앉아 있고 지금 코로나를 우리가 아직 극복 못한 상태에 있는데 일단 작년의 사정을 한번 돌이켜 보시자고. 2020년의 사정을 돌이켜 보면 일본은 처음에 이 올림픽을 연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었죠. 연기에 대해서 미온적이었습니다. IOC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가? 각자의 사정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일단 그 여러 차례 올림픽을 개최했습니다만 동계와 하계를 다 개최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올림픽을 개최함으로 인해서 일본의 문화와 매력을 발신하고 그리고 이제 일본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무엇보다도 2011년에 발생했던 동일본 대지진 그리고 그렇죠. 쓰나미 이런 것들을 극복했다라는 걸 과시하고 싶었고 또 하나는 이제 새로운 하나의 경제 성장 동력으로서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모멘텀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그 당시 이제 아베 수상이 그 역대 수상 중에서 가장 오랜 임기로 재임 중인 수상이었기 때문에 리더십을 과시하고 싶은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IOC 입장에서는 뭐냐 지금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은 돈입니다, 돈. 자, 재정적 문제인데 조금 이따 이제 자료 화면에 보이겠습니다만 IOC는 자체 예산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올림픽 경기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들, 저작권이라든지 그다음에 협찬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돈이 이제 생기는데 이 돈을 혼자 쓰는 게 아니거든요. 네. 각국의 NOC에 나눠주고 그다음에 올림픽 솔리데리티, 올림픽 연대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솔리데리티 프로그램을 위해서 여러 이제 경기 단체와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스포츠를 즐기기 힘든 저개발 국가들, 개발도상 국가들의 돈을 씁니다. 나눠줘야 돼요. 근데 그 돈을 쓰는 게 작지가 않거든요. 해마다 막대한 돈을 씁니다. 근데 돈을 쓰려면 네, 벌어야 수입이 있어야 됩니다. 수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국가대표팀이 2020년에 코로나 와중에 해외에 나가서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축협에서 이걸 보시면 불쾌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스폰서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축협도 또 돌아가야 하니까 그런 것처럼 이 비용 문제가 있죠. 그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게 100%라고 할 수는 없어요.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또 하나는 이제 올림픽의 위상 문제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림픽이 업앤다운을 계속 해왔어요. 그럼 지금은 어떠세요? 이 교수 생각에 올라가고 있을 것 같아요? 내려가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아니 코로나 생각하지 마시고 코로나 전에 이 올림픽을 생각을 한다면 좀 내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인기 지금 없잖아요. 네. 다른 즐거운 스포츠가 많습니다. 물론 올림픽은 여전히 가장 큰 메가 스포츠 이벤트이긴 합니다만 예전만큼 즉 88, 92, 그다음에 96, 00으로 이어지는 이때 올림픽들만큼 그만큼의 인기가 지금 없어요. 인기가 없고 무엇보다도 국가들이 올림픽을 개최하고자 하는 매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올림픽이 쇠퇴하고 있는 이 올림픽의 위상 속에서 또 연기를 한다? 그러면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돌들이 이 콘서트를 개최하기로 돼 있었는데 한물 이제 쇠락하기 시작하는 아이돌. 근데 이제 다시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콘서트를 약속을 했어요. 근데 빵꾸를 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팬들이 급속도로 떨어져 나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네. 올림픽을 그다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선수들. 4년 동안 오직 그 올림픽을 바라보고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 애를 썼던 우리 아마추어 선수들에게는 또 커다란 상실감일 테고 국가대표들에게 무엇보다도 또 하나는 바흐 위원장의 재선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2021년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러면 임기 만료 전에
이 해야 되겠네요. 뭔가 해서 이제 그렇죠. 네. 다독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이제 4년간 연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요한 시기가 바로 2021년입니다. 따라서 바오 위원장 입장에서도 일본 입장에서도 초기에 코로나가 막 발생했을 때 그만 다음에 하자라고 말하기 힘든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스가로 이제 이 내각이 바뀌었고 스가 수상이 지금 일본을 대표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2021년에 과연 올림픽을 예정대로 개최할 수 있을 것인가? 백신이 개발돼서 지금 이제 보급이 되고 있는 시점이긴 합니다만 제 입장에서 본다면 회의적입니다. 그런데 여러 이제 상황들이 어쩔 수 없이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예측을 한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입장에서는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이유, 그다음에 경제적인 이유, IOC의 사정 이런 것들 때문에 강행 돌파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책을 읽으면서 참 스포츠 외교에 대해서 다양한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참 좋기도 하고 또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스포츠 외교를 이해하면 좋을까요? 스포츠 외교라는 표현이 이 함축하고 있는 것처럼 스포츠 외교는 어떤 목적성을 뚜렷이 담지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를 도구로 사용해서 외교적 목적을 달성하겠다라는 게 이제 그 단어 자체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사실 스포츠 외교는 굉장히 미묘하고 이 복잡다단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스포츠 외교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결단이 먼저 내려서야 그 다음에 스포츠 외교가 작동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일단 정치적 결단에 의해 어떤 목적성이 확정된 이후 스포츠는 도구로 사용된다. 그렇다고 또 우리 스포츠 외교를 나쁜 놈으로 생각하시면 곤란하고 이 스포츠 외교의 활용은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효과적이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 어떤 목적성,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특히 국가 간의 관계에서 적대적인 국가의 관계에서 서로의 만남을 유도해내기 위한 어떤 하나의 촉매로서 스포츠는 대단히 유용한 역할을 합니다. 단 이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와 같은 시도들이 항상 성공적일 것은 아니다. 네. 성공적 그리고 역사 속에서 봤을 때 스포츠 외교가 언제나 성공적이었던 것도 아니고 실패했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단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성공의 기억이 더 강하게 남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또 서로 이걸 사용하고자 하는 시도를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사실은 매우 정교하게 계산되어진 경우가 아니고는 대개의 경우 실패로 끝날 때가 오히려 더 많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스포츠 외교를 관찰하시면 아주 재미있는 여러 사건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것들은 또 제가 책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 부분들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포츠가 점점 중요해지는 시기에 스포츠 외교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정기용 교수님의 스포츠 외교의 신화를 읽으시고 스포츠 외교가 가진 장점과 단점 그리고 발전 방향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정기용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